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갤럭시 S23을 Z 플립4랑 고민을 한다고요? 충분히 고민할 만하지.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영상 보기 전에 고정 댓글에 있는 갤럭시 버즈트 프로와 갤럭시 태그 플러스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승입니다. 갤럭시 S23을 구매할지 고민하는 분들 중에 지난 가을에 출시한 Z 플립4를 구매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성능은 조금 밀리겠지만 디자인이 훨씬 예쁘고, 그리고 지금 구매하면 가격이 출시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최근에 나온 갤럭시 S23을 구매하는 게 더 좋을지, 좋은 부분과 아니면 이것보다는 지난 가을에 출시된 Z 플립4를 구매하는 게 더 좋을 장점, 이렇게 한번 각각 정리해 봤습니다. 자, 먼저 갤럭시 S23 시리즈를 구매했을 때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Z 플립4랑 비슷한 디스플레이 크기로 보면은 이 갤럭시 S23 울트라가 딱 맞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스펙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이번에 갤럭시 S23 플러스 모델, 이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디스플레이 종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로 똑같고요. 최대 주사율도 120Hz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점이 있다면 화면 밝기가 이 Z 플립4는 옵션을 이용해서 최대 밝기로 하면 1200니트 정도가 최대인데,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는 최대 1750니트의 밝기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살짝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최대 밝기로 한 다음에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나오네요, 화면에서. 다음은 갤럭시 S23의 성능입니다. 가장 최신 플래그십 모델답게 최근에 출시된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열 처리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게임이나 동영상 처리 등에 대한 효율도 훨씬 좋아졌는데요. 이 Z 플립4도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본 칩셋에 대한 성능 차이는 있겠죠. 다음 장점입니다. 배터리죠. 갤럭시 S23 플러스의 배터리는 4700mAh로 3700mAh인 Z 플립4보다는 상당히 크죠. 차이가 꽤 큽니다. 그리고 갤럭시 S23 기본 모델도 3900mAh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Z 플립4보다는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배터리로만 딱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갤럭시 S23 시리즈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거기다가 충전 속도 차이도 있습니다. 갤럭시 S23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Z 플립4랑 동일하게 25W인데요.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45W로 고속 충전이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를 드렸죠. 갤럭시 S23과 플러스 모델 둘 다 동일한 카메라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5000만화소의 메인 광각 카메라, 12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1000만화소의 3배 줌 망원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1200만화소의 셀피 카메라를 탑재를 했죠. 반면에 Z 플립4는 1200만화소의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만 2개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탑재하고도 있긴 한데요. 사실 Z 플립4도 사진은 잘 나오는 편인데요. OIS가 조금 떨어집니다. 한참 찍다 보면 좀 잘 못 잡아주기도 하고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거기다가 망원 카메라도 없어서 디지털 줌으로 좀 억지로 좀 당겨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고화질을 촬영을 하거나 조금 더 다양한 앵글에서의 촬영을 위해서는 역시나 갤럭시 S23이 더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셀프 촬영의 활용도를 생각하면 또 달라집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기기 자체의 성능으로는 역시나 최신 플래그십 시리즈답게 갤럭시 S23이 훨씬 좋죠. 자, 그러면 Z 플립4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디자인이 훨씬 예쁘다는 거 인정. 정말 인정. 후면 디자인과 이 모서리부터 이 힌지 부분까지 정말 잘 나온 제품이죠. 지난번 판매 성과가 이 디자인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능보다는 이 폴더블 제품이라는 이 장점이 가장 고민을 크게 만드는 부분일 겁니다. 일단 먼저 디스플레이를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23과 동일한 디스플레이 종류지만 화면 비율이 다릅니다. 자, 보시겠어요? 이렇게 화면 비율이 다릅니다. 확실히 조금 더
길죠. 좁고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죠. 뭐 쇼핑할 때 상세 페이지나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볼 때도 한 번에 더 많은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쭉쭉 내릴 때 밑에 정보가 더 많이 뜨니까요. 이걸 쓰다가 다른 제품을 쓰면 조금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이번에 Z 플립 4가 되면서 더 많은 각도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죠. 네, 이렇게 더 많은 각도에서 고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뭐 영상을 시청하거나, 영상 시청할 때는 조금 이렇게 작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뭐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그냥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바로바로 알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요. 너무 편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휴대성입니다. 이렇게 접을 수 있다 보니까 더 작게 어디든 넣을 수가 있어요. 특히 어디에 좋냐면요. 이 길이가 딱 접으니까 이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딱 네모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주머니든 넣고 뒤로 누워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이런 스마트폰은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다리만 꼬아도 그냥 뒤로 쑥 빠지잖아요. 뭐 또 코트나 패딩 주머니 이런 데는 기울이기만 해도 쑥쑥 빠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든 넣어둬도 쏙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휴대성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Z 플립 4 쓸 때는 한 번도 휴대폰을 떨어뜨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메라의 활용입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편리한 활용이죠. 일단 이렇게 접을 수 있다 보니까 후면 카메라가 전면 카메라가 됩니다. 그래서 초광각과 광각 모두 선택해서 셀카를 찍으실 수가 있고요. 이 카메라 두 개를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찍고 있을 때 상대방도 본인이 찍히는 모습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도 이렇게 카메라를 켤 수가 있어요. 같이 확인하고 찍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접는 거다 보니까 별도의 무슨 거치대 없이 그냥 이렇게 잡아서 나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처럼 이렇게 손바닥 인식해서도 이렇게도 찍히고요. 이대로 그냥 아무데나 올려놓고 찍을 수도 있고요. 카메라를 돌려서 더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올려놓고 무슨 브이로그 같은 걸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성능 차이를 뛰어넘게 만드는 확실한 Z 플립 4만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단순히 기기 자체의 스펙은 갤럭시 S23 시리즈가 월등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Z 플립만의 매력적인 디자인과 폴더블이라는 활용성은 확실히 독보적인 매력이 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기기는 여유가 되신다면 가급적 최근에 나온 걸 구매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이 폴더블만의 장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신다면, 단지 디자인만의 이유가 크시다면 성능이 훨씬 좋은 갤럭시 S23 시리즈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디자인은 금방 질리니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정을 하셨나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